김민석은 얼떨결에 범죄를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출판 기념회 수입이 6억? 제가 이 내용은 그전에도 취재를 해본 적이 있어서 제가 그 실체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김민석은 오늘도 또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방어를 하지 못할 정도의 의혹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죠. 제2의 조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국보다 스케일이 크다. 국회 입법권을 활용해서 아들 스펙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김민석과 그 가족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또 하나 발견됐다. 정말 이거 교묘합니다. 김민석의 장남이 그때 이 청심국제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했죠. 그리고 미국 가서 코넬대 다녔는데 청심국제고등학교가 통일교 재단입니다. 거기가 뭐 학비가 연간 뭐 3천만 원 정도 된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어쨌든 청심국제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꼼수를 썼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 청심국제고등학교는 국제고등학교가 없는 광역시도에서 중학교를 졸업을 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특목고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그 국제고등학교가 있으니까는 못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는 국제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제주도에서 중학교를 졸업해야지 청심국제고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유일한 사립고등학교죠, 이게. 사립국제고등학교죠. 그래서 김민석의 장남이 2020년 4월 3일에 서울 여의도에서 살다가 갑자기 제주 서귀포시로 옮겨갑니다. 장남이. 그래서 서귀포 중학교 3학년에 그러니까는 전학을 합니다. 갑자기 서귀포 아무 이름도 없는데 여의도에서 살다가 그걸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주도는 국제고가 없으니까 유일한 사립국제고인 청심국제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갑자기 제주 시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편법을 썼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같은 해 9월에 이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가 있죠. 전처 아나운서 출신. 전처가 이제 생모죠. 이 학생의 생모인데 그 전처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여기에 비상임이사 공모에 지원을 해서 비상임이사로 임명이 됐고 2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센터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제주도의 아들이 이제 그렇게 가도록 해놓고 그 아들의 생모인 전 부인이 갑자기 거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에 공모를 하고 합격을 해서 2년간 매달 200만 원 수당을 받았다. 그럼 일종의 이렇게 짜 맞추는 거 아니냐. 그 제주도에 이제 그 아들을 보내니까는 그 전처가 제주도 그쪽에 또 어떻게 보면 특혜 취업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돌보도록 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 김민석이 자녀의 교육비 및 학비는 전 배우자가 담당했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전처의 그 비상임이사 공모 지원 그리고 제주도에서 장남의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에 보태려고 오롯이 그 전처가 혼자서 결정을 했을까? 정치권에 전 남편이 정치권에 있고 그 둘 사이의 아들이 제주도로 갔으니까 뭔가 작업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 그 냄새가 물씬 나긴 나죠. 자, 지금 가장 그 김민석과 관련해서는 뭐 아들 찬스, 그 아빠 찬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는 왜냐 하면은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도 2008년에 그 강신성 씨를 비롯해서 3명에게서 정치 자금을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뭐 채무관계로 포장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꼭 10년 후에 2018년에 같은 수법으로 지금 그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채무로 포장된 그런 의혹들이 있죠. 그러면 그건 수사 대상이죠. 그때 유죄를 판결받은 것과 비슷한 생태입니다.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그 돈 관련을 해명을 하더라고 김민석이 스스로 자백을 하나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그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워낙 다급하니까는 이것저것 막 깨 맞추다 보니까는 실제로 자기 범죄 혐의를 실토를 해버린 결과가 냈는데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지금 돈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은 이거죠. 그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그 김민석이 야인 생활을 하다가 그때 뭐 그 돈 문제로 뭐 구속되고 해가지고 야인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08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습니다. 민주당에서. 그게 2008년, 2009년인데 그 시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신성 씨는 이 강명을 지구당 위원장이었고 그 관계에서 지구당 위원장과 중요한 핵심 당직자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재산 공개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돼야지 하죠. 김민석은 2020년에 다시 국회의원이 됩니다. 2024년에 또 되죠. 그러니까 그때 4년, 이번에 1년, 5년 동안 김민석의 수입은 국회의원 세배밖에 없습니다. 뭐 수입은 다 그 세금을 내니까 다 나오죠. 국회의원 세배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5억 1천만 원, 5억 1천만 원을 세배를 받았는데 5년 동안. 그런데 지출은 추징금 낸 거, 그 다음에 그 뭐 카드 쓴 거 다 합하면은 13억 원입니다. 13억 원. 그 아들 그 어떤 유학비 이런 것까지 다 하면 13억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8억 원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김민석이 해명하는 것 중에서 아들을 위해서는 전처가 뭐 썼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거 빼고 그럼 6억 원은 어디서 났느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죠. 6억 원이 어디서 들어온 돈이냐. 김민석 해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행사료, 강연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강연으로 연간 1억 원 이상을 벌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그 행사료, 강연료 이런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니까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어떤 행사에 가는지, 어떤 강연을 해야 되는지 했는지 이걸 다 증빙 자료를 내놔야 되죠. 그러니까는 아차 싶었는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비 외에 수입이 있었다. 재혼하면서 결혼식 했는데 축의금도 있었고 그 장인이 돌아갔었는데 조의금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를 2번을 했다. 그렇죠. 6억 원이 거기서 벌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를 생각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들어왔다. 이게 염장 지르는 이야기입니다. 저 정도의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뭐 이 축의금, 조의금보다는 이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으로 들어온다. 6억 원이 들어온다. 일단 그 전에 노웅래에 있었죠. 노웅래가 이 뇌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압수수색을 하니까 노웅래 집에서 현금 3억 원이 나왔습니다. 현금 뭉치로 그냥 3억 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웅래가 나중에 이제 또 해명이라고 한 것이 그거 조의금하고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돈이다. 그걸 그냥 그 장롱에 넣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깁니까? 아마 출판 기념회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그 출판 기념회가 논란이 많죠. 일단 출판 기념회는 봉투 속에 그냥 현금을 넣어서 주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 겁니다. 정가 만 몇천 원짜리 책을 그냥 순식간에 이제 하나 만들어내 가지고 그 선거다고 오면은 순식간에 만들어내서 출판 기념회 하면은 그 이제 후원금 내러 오는 거죠. 베팅하러 오는 거죠. 뭐 기업인들도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금을 다 주니까 증거가 안 남죠. 그래서 그 오래 전부터
출판 기념회를 통한 이 검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법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됐는데 안 바꿉니다. 자기들 일이니까는. 자기들의 음성 작업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출판 기념회 에서 받은 돈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뭐 그것도 있지만은 정말 6억 원이나 받으실까 두 번의 출판 기념회에서 정말 그랬다면은 이것도 또 다른 큰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현행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규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검은 돈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현금이 아니고 그 출판 기념회에서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쪽에서 들어왔으면은 일종의 어떤 그 현금으로 다른 쪽에서 들어왔으면 그것은 불법 정치 자금이 되는 거죠. 뇌물이 되든지 뭐 대가성이 있었으면 그때 이후에는 국회의원도 하고 또 지금 뭐 총리까지 후보자로 됐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실토를 했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범죄를 실토를 했다는 게 공직자 재산 등록이 있죠. 공직자 재산 등록에는 현금도 포함됩니다. 현금도 가지고 있으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출판 기념회 같은 것을 해서 6억 원을 조달을 했다. 그런데 현금 가지고 있다고 재산 등록을 신고를 안 했죠. 그러면 범죄죠. 그럼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니까는 그거 들어오는 쪽쪽 다 썼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들어오는 쪽도 다 썼어도 일단 그것이 이 연말에는 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돈이 1억 원이었든지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안 했으니까는 그 공직자 재산 등록 그 법 위반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실토를 해버린. 그러면 이건 다시 또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2020년 이전에는 재산 등록 대상자가 아니었죠. 그 민주연구원장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재산 등록 대상자인데 이 본인이 밝힌 거에 의하면은 2020년 이후에 두 번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현금 따발이 그렇게 만약에 들어왔으면은 신고를 했어야죠. 뭐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신고하면 되죠. 뭐 그래 너무 비난은 받겠지만은 현행법 위반은 그때까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 법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 등록 신고를 안 했으니까는 실토를 한 거죠. 2020년 이후에 이 장인상이 있었고 또 두 번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3년 11월 29일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연말까지 그 연말 기준으로 이 재산 등록을 하죠. 그러면 한 달 후에 재산 등록을 하면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는 그때 들어온 돈 그대로 다 신고를 했어야죠. 현금 가지고 있다고. 그 즉시 그것을 뭐 써버리지 않았을 거고 한꺼번에. 그래서 현금이 등록에서 누락됐다. 그리고 또 지금 현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도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민석 주장대로 아들 유학비 2억 원은 빼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다. 국회의원 재산 신고 등록은 매년 누락해왔다는 의미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긴급위원총회 이것을 열어서 이재명을 향해서 김민석 지명 철회를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명 철회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김민석을 낙마시키면은 이제 초반부터 밀린다는 생각에서 끝까지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여론전을 통해서 뭐 이틀만 버티면 되니까는 청문회 이틀만 버티면 되니까는 그 다음에 뭐 투표해가지고 인준시켜서 그냥 안치겠다 밀고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전이 상당히 그 이재명에게 일대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들이 돼 있는데 이거 이제 고소고발 들어가죠. 고소고발 들어가면 국무총리가 됐다고 해서 수사 안 할 수가 없죠. 대통령도 아니고 불출석 특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초반 그 이재명 정권이 추락하는데 결정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놔둔다고 이재명이 결정타를 입는 건 아니죠. 국민의힘이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를 비롯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야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을 열었고 일부에 전해드린 것처럼 국힘은 야성으로 무장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썸네일에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좀 최근 한 2, 3일 사이에 국민의힘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티격태격하고 뭐 그런 그 홍준표 여전히 이 어떤 묵던 우물에 독을 풀고 있고 뭐 이준석하고 뭐 저거 같이 한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준석 김용태는 비대위원장 김용태는 마치 이준석의 이 지침을 받아서 뭐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공동의 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정권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 상황은 지금 분명하게 그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